최근 전국적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를 심고 양봉 농가에 보급하는 등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4월부터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가 무료로 바뀝니다.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비를 내면 환급받는 형식으로 1인당 1년에 36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고위공직자 73%가 1년 새 재산이 늘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억 5천여만 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3,500여만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명수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의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청남도 내 양봉농가에서 봄철 꿀 수확 시기를 앞두고 겨울잠을 자는 줄 알았던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꿀값이 크게 오르는 건 물론이고요. 과일이나 농작물 재배에도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사라진 꿀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나무가 발견됐는데요. 어떤 나무인지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합덕의 한 양봉농가. 지난해 11월 먹이와 함께 꿀벌을 넣어놨던 벌통을 열어보니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먹이는 그대로 둔 채 꿀벌만 거짓말처럼 없어진 겁니다. 양봉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응애 피해, 기상 악화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한 30-40%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충남 양봉협회가 도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벌 집단 폐사 실종 피해는 평균 59%에 달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고온 현상과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한 약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당진시는 2019년부터 벌이 좋아하는 꽃나무들을 키워 양봉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유와 헛개, 그리고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들여온 바이텍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올해는 클로버처럼 꿀샘이 있는 꽃피는 풀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밀원나무는 개인이 심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 좁은 곳에도 심고 가꿀 수 있는 꿀샘이 있는 초하류 식물을 시범적으로 추가 생산하여 보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나무 보급이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꽃이 영양제 역할을 해 꿀벌들의 면역력이 강해져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꿀벌의 자체 면역력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경관미익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벌이 좋아하는 아카시와 헛개나무 등을 조성해왔습니다. 올해는 도내 전시군에 130만 그루를 추가로 심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부터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버스 요금이 무료로 바뀝니다. 충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버스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은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비를 지불하면 하루 3번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도내 청소년 1인당 버스 이용 횟수는 1년에 302회로 카드 기준 버스 요금은 1,180원입니다. 충남도는 청소년 1인당 1년에 36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필요한 예산은 192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충남 고위공직자의 73%가 1년 사이에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시군의회 의원과 공직 관련 단체 임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176명의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129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나머지 47명은 감소했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6억 6,106만여 원을 신고했으며 근로소득과 보험 만기 해지, 자서전 수익 등에 따라 종전보다 1억 5,715만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신고한 재산은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종전보다 6,178만 원 증가한 5억 3,907만 원입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은 11억 31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503만 1천 원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장에 이명수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공관위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의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 경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인데요. 한편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자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출마를 접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6.9원이 오르는데요. 이 인상분이 반영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한 달에 약 2,12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더해서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도 인상되는데요. 평균 1.8%가 오르는 겁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월 평균 가구당 860원, 일반용 가스요금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평균 1.2%, 목욕탕의 경우에는 평균 1.3%가 오릅니다. 식료품의 기름값, 전세값 안 오르는 게 없는데 거기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에 5달 연속으로 3%대의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인데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농담 섞인 푸념이 더 쓰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의 아들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충청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초대 총리에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반 전 사무총장은 한때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 반 전 사무총장이 총리에 임명된다면 충북 출신 최초의 국무총리여서 지역에선 기대감이 컸습니다. 또 기대를 모았던 정 부의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후보군에서 멀어졌습니다. 한때 총리 후보군에 속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로 인할 라디오에서 백의 종군을 하겠다고 밝혀 현역 의원은 후보군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하마평만 무성하고 지지부진하던 총리 인선 작업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안 위원장은 30일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자신이 총리를 맡기보다 당선인께서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주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총리 후보 집무실과 인사청문팀 사무실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최대 현안인 경제, 안보 전문가인 이라는 총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총리는 경제원팀과 안보원팀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잘 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경험과 연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파이팅만 좋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 대신에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태안군이 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태안군 이지현 인구유입정책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인구유입정책팀장 이지현입니다. 네, 주무관님, 지난 3월 25일에 태안 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간 태안군에는 청년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청년 창업 시 보호망이 없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2020년 10월에 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8월부터 청년 창업 비즈니스 센터 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태안읍 군청로 24 옛 행복예식장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 오피스와 교육실,
메이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개소식과 함께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태안 지역 청년에 대한 일자리와 설자리 제공으로 청년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텐데 향후 센터 운영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태안군은 센터를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과 사업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희망자 대상 1인 오피스 제공 및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과정 운영, 청년 네트워킹 및 교육 회의 공간 제공,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 기업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4월부터 운영하는 창업 교육 과정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안군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더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 12월부터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태안군 특화 청년 창업 아이템 발굴 공모전을 시행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5팀을 시상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청년창업 기반구축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존 청년정책 및 여건을 분석하고 군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청년창업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창업 상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마을 만들기와 태안 한 달 살기 같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청년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센터 페이스북에 청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인구유입정책팀 이지연 팀장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금속 소재 산업을 육성할 핵심 기관이 당진에 들어섰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추진한 첨단 금속 소재 센터 준공식이 31일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센터는 199억 원을 투입해 산단 내 7,5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됐으며 연고 실험동에 금형 제작과 제품 성형 등 각종 중대형 장비가 구축됐습니다. 센터 사업을 주관하는 충남 테크노파크는 앞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4월 1일부터 6주 동안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56만 3천여 마리입니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회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하며 그 외 전업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접종 기간 이후 양체,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법정 기준치보다 낮은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추가 접종 등 특별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마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취수원을 찾는 조사가 실시됩니다.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31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하수 저류지 후보 조사 용역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뭄 취약 지역인 서북부 8개 시군의 보령댐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데요. 충남도는 내년 말까지 조사를 실시해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경우 지하수 저류지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다음 주부터 새로워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일자리 상황 등 지역 밀착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저출생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갑니다. 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